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째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주도하고 계시는 한변에 김태훈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또 비상시국연대 이재호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내일 모레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리를 확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인하는 법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는 자랑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달 이상 부끄러움과 왜소함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을 차고 앉아서 온갖 사법행정에 농단을 부리고 권력과 내통해서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130여 건이 넘는 선거 재판을 1년째 한 건도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뭉개고 있습니다. 무엇이 끝나고 두려워서 선거 재판 법에도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 예전에는 빠르면 6월 8일 결론 난 이 사건 한 건도 결론 내지 않은 채 1년 이상 깔아뭉개고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중앙선관위원장이 그 재판부 구성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소극적 거짓말은 괜찮다는 판례를 언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대법원에서 궤변으로 파기환송되지 않았으면 이재명 지사는 지금 실형을 집행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7대5로 한 사람만 아니라고 하면 실형이 확정되었을 사건을 소극적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천하의 궤변을 만들어서 봐줬습니다. 이석대 헌법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일을 일삼던 이석태를 누구의 추천과 내통으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친하던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을 민주당이 추천하게 한 이 거래는 세상이 모르는 줄 알고 있습니까? 김형년, 김영식, 자신의 배석판사, 자신과 함께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하던 사람들을 판사 사직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보내서 내통 채널을 공공연하게 열어놓았습니다. 검사 파견도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나라에서 판사는 설마 바로 청와대로 가겠다고 해서 법을 만들지 않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자기 배석 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보내서 공공연하게 내통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은 우리나라 중요한 사건을 죄다 처리하는 법원입니다. 거기에 민중기, 성지용, 기존 인사원칙이나 관행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자기와 코드를 맞는 사람을 보내서 장기간 있게 하면서 온갖 사건들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이는 그런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훈 회장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윤종석 판사 6년, 김미리 판사 4년, 자기와 코드가 맞고 자기 뜻에 맞는 재판을 해줄 사람들은 인사원칙을 어기고 4년, 6년 그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김미리 판사 울산시장 선거 사건 1년이 지나도록 본재판 한 번도 하지 않고 침대 재판, 시간 끄는 침대 재판 하다가 막상 날짜가 잡히니까 도망갔습니다. 석 달 휴직해서 그 사건 안 하고 새 재판부가 와서 기록 검토하는데 시간 보내고 끄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 법관이 탄핵되도록 권력과 내통한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국회에서 언제 탄핵하라고 난리를 쳤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탄핵하라고 난리친 국회의원 누굽니까? 이름 대세요. 민주당 의원들과 내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배 법관을 탄핵의 제물로 사직수도 받아주지 않은 채 던져놓고 그것도 거짓말로 호도하다가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대법원장 그만둬야 됩니다. 44일째 이 무슨 꼴입니까? 더구나 법원을 자신이 관여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특정 성향에 편향된 판사 조직 구성원들을 모두 요직에 갖다 넣어서 법원을 편가르게 하고 재판을 무력화하는 이런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야당이 과반이 넘었다면 진작에 탄핵됐을 겁니다. 민주당과 내통하면서 민주당의 힘을 밀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여전히 헌법에 반하고 사법부 독립에 반하는 이런 일들을 무시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김명수가 대법원장을 하면서 얼마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훼손했는지 낱낱이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김명수 사법부의 이런 문제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후대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를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 백서 원고를 사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내서 본인의 입장을 들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설사 본인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44일째 이렇게 사법부 독립이 훼손됐다고 외치는 국민들이 있으면 다른 대법원장 같았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뒀을 겁니다.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경호차 호위받으면서 출퇴근하고 들어앉아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지켜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장본인의 말로와 인과응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김명수 사퇴하라! 김명수 사퇴하라!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네, 지금 국민들의 민의를 담은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재호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이날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사퇴를 해야 하는가는 방금 주호영 대표님과 김태훈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상시국연대는 오늘 법이날을 맞이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법을 가장 안 지킨 사람, 법을 불법 편법으로 하고 무법으로 만든 사람 5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아마 좀 서로 간에 왜 내가 1번인데 2번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건데, 나라에 끼친 해악을 중심으로 법을 가장 안 지킨 사람,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국 나라를 망친 사람 5명을 발표하겠는데, 물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법 안 지킨 사람, 뭐 청와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뭐 고위공직자 여당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역사가들이 정리할 거고, 오늘은 제가 5명만 발표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을 망친 오적이라고도 하고, 진보측 인사들은 진보를 가짜로 만든 진보 오적이라고도 합니다. 1번이 김명수입니다. 김명수란 자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온갖 거짓말, 법 안 지키기를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대개 기한이 있습니다. 그 지킵니까? 안 지켰죠.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거, 재판에 넘어간 거, 조국 사건, 울산시장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동부구치소 1200명 코로나 확진 사건 등 수없이 많은 사건을 재판을 안 하고 깔아뭉갭니다. 단연 이자는 정권 오적의 1번으로 해도 별로 손사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조국입니다. 조국이란 자는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데, 그 정의와 공정이 전부 가짜입니다. 자기 자식들은 정의와 공정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짓만 해서 대학을 가고 의사가 되고 온갖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당연히 법인 아래서 법을 안 지킨 오적 중에 2번째 해당됩니다. 3번째는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란 자는 장관을 하면서 자기 아들이 탈영했는데 그걸 휴가 연기로 무마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쫓아냈습니다. 아주 법을 우습게 만든 사람이죠. 정권 오적주에 3번째에 들어가도 막 본인은 내가 1번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4번째로 윤미향입니다. 이자는 뭐 여자도 이자지. 이자는 시민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시민운동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아니 5천만 민족이 남이나 북이나 일제시대 종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도 분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 이용해서 개인의 돈벌이를 한 사람입니다. 아까 조영 대표가 염치 있으면 김명수는 그만둬야 된다고 했는데, 이자야말로 염치가 있으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뭐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은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으면 벌써 제명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윤미향도 이 정권 하에서 거짓말하고 불법하고 탈법하고 편법하는데 거의 1, 2위를 다투지만은 제가 4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는 무게가 조금 덜 나가니까 4번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적에서 5번째는 김어준입니다. 이 김어준이란 자는 TV에서 방송이 그게 원래 서울시가 하는 교통방송입니다. 이걸 정치방송으로 이용해서 한 번 나와서 몇 번 짓거리는데 200만 원 받아갑니다. 200만 원이면요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 영세기업에 한 달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200만 원 받기도 힘듭니다. 150만 원, 130만 원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한 달 피땀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과 맞먹는 돈을, 그것도 계약서 한 번 없이 교통방송을 정치방송으로 만들어서 멋대로 짓거리는데, 그것도 좋은 말만 하면 우리가 200만 원 아니라 2천만 원 줘도 누가 그걸 말하겠습니까? 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익에 도움되는 말만 하면 괜찮은데, 이자가 말하는 것은 전부 요소리지 않습니까? 전부 거짓말. 정말 진보,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은 이제야말로 이 땅의 진보를 망친 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자가 언제 야당 이야기를 좋게 하는 거 봤습니까? 이자의 말은 10마디 중에 10마디가 다 거짓말로 보면 됩니다. 법이 나라에서 가장 법을 지키지 않고 가장 법을 깔아뭉개는 자가 김어준입니다. 아마 조국과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시국 연대에서는 이 5명을 문재인 정권의 오적, 나라를 망친 오적으로 오늘 법인날을 기해서 발표를 합니다. 정리하면 김명수, 조국, 추미애, 윤미향, 김어준, 아마 이들이 여제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지만은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그것이 야당이 정권을 잡든 여당이 정권을 이어가든 새로운 정권 하에서는 반드시 지난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란 자는 잔꾀를 부려서 재판을 연기하지만은 이 정권하의 권력 비리가 다음 정권의 재판으로 넘어가면 온전하겠습니까? 이자들이 잔꾀는 결국 이자들을 또 한 번 감옥으로 끌고 가는 잔꾀에 불과합니다. 오늘 법인날을 맞이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낼 기회를 못 잡았는데, 지난번 4.19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사표 내기 딱 좋은 날이니까 정말로 4.19 영령들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표를 내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안 냈어요. 그럼 좋습니다. 오늘 법의 날입니다. 대법원장이란 자가 법의 날에 내 양심상 도저히 더 못하겠다 하고 오늘 사표를 내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날 테니까 그 자리에서 헛소리 하지 말고, 의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법의 날을 기해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내가 법의 날 사표 내려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사표 낼 때라도 박수를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